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올해 개묘년 양력 5월, 6월, 7월에 우리 용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용띠에 관련된 몇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고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용을 가리켜서 진이라고 하게 되는데 영쟁, 교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쟁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자는 모질 영자고 쟁자는 다툴 쟁자입니다. 우리가 쟁투할 때 쟁자가 되는데, 그래서 곧 남에게 모질게 하고 사납게 하게 되면 교활, 간교하고 교활한 소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띠가 무조건 교활한 소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즉 남한테 인정 없이 대하고 매섭게 대한다거나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사회적으로 그런 대인이 못 되고 소인이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 용띠 같은 경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쪽을 가리키면서 서쪽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임기웅변이 능한 사람으로 일단 묘사되어 있고, 더군다나 말은 부처인데 또 마음에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의 처세술에 능한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종교적인 직업, 그 다음에 이제 남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던가 남을 상대하고 말로써 무언가를 하는 언론 방송이라던가 이런 쪽에 근무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가진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좋다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 용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본인의 용띠는 곧 연월일시에서 연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월일시에 이 자라는 글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즉 쥐나 말이 있다고 하면은 용띠는 재백, 즉 뭐냐면 이제 재물이 풍족해질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월일시 어딘가에 인이라는 글자, 이렇게 인이라는 글자, 호랑이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유라는 글자, 닭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간교한 권세를 가진 잔인한 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뭐냐면 이제 능수능란한 자가 권한을 얻고 그 다음에 칼을 쥐게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사회활동을 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들고 있는 칼로 자신을 다시 겨눌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용띠가 만약에 팔자에 호랑이라는 글자, 이 인이라는 글자나 닭을 나타내는 유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한테 권한이나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용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이제 예로부터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은 사주팔자에 원래 한 마리만 있는 게 일단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용띠가 아니더라도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에 일과 시에 이 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겹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용이라는 글자는 곧 아수라, 수라도,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쟁투를 일으키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시에 이렇게 진진이 두 개가 겹쳐서 이걸 곧 자형이라고도 하는데 스스로를 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쟁투를 나타내는 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 바닷속에 용은 한 마리만 있는 게 좋은데 서로가 왕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라던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시에 있다 그러면 부부간의 그 관계도 썩 좋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일단 좀 참고하시고, 더군다나 용띠가 이렇게 묘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고 무조건 안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공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용이라는 글자가 이 묘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것을
명리학에서는 천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합니다. 즉 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의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은 이 유라는 글자, 닭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렇게 육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묘라는 토끼가 닭을 이렇게 충해서,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충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마치 알까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과 뭔가 합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맞는 사람을 밖으로 쳐내서 합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천이 됩니다. 즉 해롭게 하고 방해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띠가 이렇게 묘년을 만나면 좋은 것은 뭐냐면, 묘라는 글자는 곧 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띠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묘년을 만나면 스스로가 명예를 올리게 되고 직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용띠가 주변에 친했던 사람, 자신과 협력이 잘 되던 업체라던가 계약을 잘하고 있던 업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뺏긴다거나 뭔가 합의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23년 토끼해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용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묘년을 만났을 때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권한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용띠라고 하는 글자, 이 진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고 이 묘라는 글자는 목이 되니까 이렇게 목이 토를 이렇게 극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진은 음양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묘라는 글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간에 유정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한데, 이렇게 5월, 6월, 7월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뭐냐면, 목이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양력 5, 6, 7월은 화의 방위, 즉 불의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띠는 제가 토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목이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즉 원래 5, 6, 7월이 아니었다면 목이, 즉 이 묘라는 글자가 용띠를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극해서 권한을 얻거나 뭔가 조직 내에서 압력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2, 3, 4월 같은 경우는 목의 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목이 이렇게 자신을 극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얻더라도 압박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5, 6, 7월이 되면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로 오히려 5, 6, 7월은 자신을 돕는 인자를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띠가 마침 2023년 토끼해에 승진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5, 6, 7월을 노려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더군다나 뭐라 그랬냐면, 용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언변에 능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방송이라던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장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묘년을 만나게 되면 다른 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5, 6, 7월이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풀릴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제까지 만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 5, 6, 7월에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용띠가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뭔가 이 목이라고 하는 인자는 건축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건축물을 토대로 해서 뭔가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5, 6, 7월을 만나게 되면은, 즉 인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5, 6, 7월은 곧 인수의 시공간이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인이라는 글자는 도장인자가 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건축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5, 6, 7월에 뭔가 계약을 한다거나, 더군다나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이 5월은 곧 겁살이라고 해서 만약에 용띠 중에 스스로가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 5월 달을 노려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용띠가 다른 사람과의 교류, 그 다음에 다른 업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뭔가 진행하려고 할 때 5, 6, 7월을 노리면은 계약이나 합의, 서로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띠가 일단은 2023년 묘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곧 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의 교류를 통해서 뭔가 하는 것이 테마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용띠가 스스로가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시스템화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만에 하나 본인이 돈을 들여서 계약하는 것도 일단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매수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5, 6, 7월이 되면 이때는 용띠는 곧 물을 제물로 삼습니다. 즉 수를 제물로 삼는데 5, 6, 7월은 수가 굉장히 약화되는 지점이 돼서, 즉 뭐냐면 용띠가 자칫 잘못하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 겁살 5월에 이 수가 굉장히 말라버리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돈에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띠가 뭔가 계약을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뭔가 진행을 할 때는 특히 5, 6, 7월은 자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일단 진행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할 때도 5, 6, 7월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마디로 자신의 계획적인 어떤 움직임으로써 진행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용띠가 그런데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연봉이라든가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 6, 7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8, 9, 10월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즉 이때에 뭔가 진행한 것들에 대한 성과를 가을, 겨울이 될수록 상당한 본인의 성과를 인정받고 그 결과값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3년 개묘년 양력 5, 6, 7월에 용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